지역 경제도 발전하고 외국인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놀러 오고 하니까 더 좋지 않을까. 매출도 많이 늘었죠. 특화거리 지정받고 아치 세우고 나니까 거리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졌고요. 일종의 전시 행정에 머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특화거리라고 그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 또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 각 자치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바라며 경쟁하듯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특별한 거리들. 이미 유명세를 타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거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리는 자치구의 주도 아래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담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됐는데요. 하나의 특화거리가 성공을 거두면 그 거리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활성화로 특화거리의 성공은 지역 주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특화거리 열풍. 2019년 지금은 어떨까요? 대중의 무관심과 경기 불황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특화거리.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특화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건 지난 1998년 서울시의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서부터입니다. 초기 특화거리 사업은 보행권과 보행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는데요. 이후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엔 지역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거리의 상권 살리기가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재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명소화 작업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그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사례가 바로 특화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를 꼭 가지 않습니까? 즉 어느 도시를 가면 어느 지역을 가면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 스트리트가 그 지역의 특수한 것들을 다 응축하고 농축시켜 놓거든요. 대표할 수 있는 스트리트가 있다면 좀 더 좋은 방문객,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타겟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동종 업종을 중심으로 집단화된 거리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강남구의 가로수길과 이태원의 경리단길, 각 지역의 로데오 거리와 먹자골목처럼 유명세를 타고 사람이 몰리며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사업 중심의 그런 특화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또 지역 상인 조합이라든지 상인 모임에서 주도를 하고요.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특화거리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업 단위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든 지자체의 주도로 조성됐든 서울 시내에는 수많은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들은 잘 관리 운영되고 있을까요?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공구거리 조성된 게 꽤 오래됐죠. 한 50년? 특화거리 우리가 지정받은 거는 16년 11월 달에. 달라진 점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매출도 많이 늘었죠. 특화거리 지정받고 아치 세우고 나니까 여기가 공구거리구나 하면서 활성화가 많이 된 거죠. 내부 상황이 그렇게 많이 괜찮으니까 보고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도와줬지. 뭐 식당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고 화장실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
주변에서 보지 못했던 거리를 체험하러 가거나 이제 이렇게 클래스 같은 거 체험하러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그 장소의 분위기를 느끼고 그런 걸 경험하러 가는 것 같아요. 특화거리로 지정된 후 많은 변화를 느꼈다는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반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거나 오히려 특화거리 정비 사업이 독이 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정되고 나서는 이 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뭐 등 세워주고 뭐 그런 거 가로등 세워주고 뭐 그 정도. 점화할 때 시설할 때. 네, 가로등이랑 저 근데 주차장이 다 없어져가지고 안 좋아. 이처럼 서울 각 지역의 유명 특화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의견은 여러 갈래로 엇갈렸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무엇일까요? 뭐 북촌이라든지 서촌이라든지 이런 역사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보존하고 있는 삶의 가치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컨셉을 정하고 특화거리다라고 한 것은 대부분 다 실패를 했고 또 처음에 주목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의 장이 바뀌거나 또는 큰 사업들을 하면서 기존의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입히는 그런 작업들이 많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밑바닥에서 올라온 거라기보다는 약간 속도전으로 이제 약간 표피적인 그런 특화거리를 관주도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특화거리는 약간 자연스럽게 형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 엘리트주의, 관이 주도하는 그게 더 먼저다.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것이 반영돼 있다 생각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수많은 특화거리들. 그 특별한 거리에서 상인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거리를 찾은 시민들은 무엇인가 볼거리가 생기고 관련 상점들이 들어섬으로 인해 지역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곳은 특화거리 조성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또 다른 곳은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특화거리가 직면한 위기,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우후죽순 발생한 이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채 조성된 거리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상권의 침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농사를 지으면 밭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밭을 먼저 이제 어떻게 가를 것인가, 걸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작물을 심는다든지 뭐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전 단계가 너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상 누각으로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 일이 지금 특화거리에도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만약에 매력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상권이 자리를 설 수 없습니다. 경리단 길이 떴다가 지금 사라진 건 매력에 대한 부분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그 지역성을 떠난 아주 분만을 일으키고 지속적이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특화거리. 예를 들어 로데오 거리란 이름이 붙은 패션 관련 상업지구나 단순한 먹거리 위주로 조성된 거리는 일시적 화제만 모으고 쉽게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음식을 포함해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콘텐츠 가지고는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련된 특화거리가 많아가지고 손쉽게 홍보가 되고 호응이 있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피로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또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 특화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컨셉트와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부재가 특화거리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복잡하게 많이 화제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신당동 떡볶이 골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특화거리였는데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죠.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새로운 어떤 콘텐츠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관심이 모아지는 순간 극성을 부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또한 특화거리의 침체를 넘어 인근 지역 상권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법률이 있긴 하지만 너무 거리가 멉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거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특화된 거리라 하더라도 그 공간은 이제 건물주들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뭐 임대인들이 가서 열심히 활동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대료를 이제 인상을 해가지고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운영 주체나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변종 카페 등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던 거리. 치안이 불안해 지역 주민조차 발걸음을 꺼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골목이 지금은 청년과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거리로 탈바꿈했다고 하는데요. 강동구 성안로에 위치한 엔젤 공방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강동구는 2016년부터 이 일대에 성행하던 유해업소를 정비하고 열정과 아이디어, 기술을 가진 청년들을 돕는 엔젤 공방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결과 지역 분위기가 크게 밝아진 것은 물론 강동구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으며 젊은 세대 유입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의 특화거리 사업은 특정한 테마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거리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사업의 추진 방식과 방향은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강동구 성안로.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곳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조차 기피하는 장소였습니다. 좀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좀 피해 다니는 길로 유명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유해업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강동구가 이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건데요. 성내동 학교하고 성내동 도서관 주변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제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민과 관이 합동으로 고민을 한 결과 청년의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또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하자. 사업 초기 36개였던 변종업소는 2019년 8월 현재 11개로 크게 줄었고 그 자리는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공방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여기 거리가 이제 옛날에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청년들한테 공방을 지원해주면서 밝은 이미지로 개선하려는 걸 보고 좀 이제 미래가 보여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방이 생기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뭐 길이 좀 밝아지고 하니까 유동인구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청년 중심의 경제, 문화의 거리로 변신하고 있는 성안로. 이곳엔 현재 17개의 공방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골목 상권이 바뀐 것은 물론이고 분위기까지 크게 달라졌습니다. 거리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졌고요. 그리고 여기 상권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다른 카페들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위기도 밝아지면서 여기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강동구청의 주도로 진행된 엔젤 공방 사업. 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청년 창업인을 선정했고 심사를 통과한 청년들에게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업종 전환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건물주를 찾아가서 업종 변경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업종 변경을 해서 그 변종업소가 이제 나간 후에 저희 이제 청년 공방이 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건물주를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지역 상권 부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상권 형성을 위해서 건물주하고 공방하고 저희 구청인 3인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요. 사실 만약 개인 계약을 했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은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집주인이랑 계약을 할 때 이제 5년 동안 집값을 올리지 않는 거를 이제 계약을 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서약서에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을 하시는 것 같고, 성안로 뒤쪽으로 보면은 강풀거리 이런 식으로 거기도 지금 컨텐츠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여서 엔젤공방뿐만이 아니라 강동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주민들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강동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엔젤 공방거리 활성화 종합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 환경 개선, 문화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종합조성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 공방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아우르는 그 종합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엔젤 공방 허브 센터를 지금 신축 중에 있어요. 이곳은 이제 2020년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청년 공방에 대해서 이제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변화한 거리. 이곳에 모였던 젊은 창업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오랫동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엔젤 공방 들중에 성안로 안에서 문화 사업을 좀 시작해 보자. 그리고 공방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이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이 맞는 분들끼리 저희가 이제 모아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들어와 있는 공방들이 뭐 금속, 도자, 꽃, 양초, 커피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방들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엔젤 공방 거리에 입점하신 입점업체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엔젤 공방 활성화를 위해서 온도도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5월에 문화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에 온도도시 협동조합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엔젤 공방 거리에서 공예주간 행사를 개최하게 되셨고요. 이 공예주간 행사를 이제 공방들이 주최를 하고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이것은 청년 공방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모였지만 작은 힘을 모으면 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선례로 남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가 엔젤 공방거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관도 그 거리가 유지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으면 거리를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찾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21세기는 스마트 모바일 시대.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의 침체는 더욱 심화돼 가고 있는데요. 인터넷 판매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 문구나 완구 쪽에서도 사실 지금 나오는 손님들이 보면은 저희 도매 시장을 방문해서도 핸드폰으로 최저가 판매를 확인하는 등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대비해서도 한 40% 이상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리로 사람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단순한 상품 판매 이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길의 그러한 문화적 코드와 예술적 코드를 잘 반영해주면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기억과 방문, 그리고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길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인 속성을 가진 상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또 길에서 보행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스페이스 기능도 하게 되거든요. 다기능적 가로가 되는 거죠. 현재 스마트 모바일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일 갈급한 건 뭐냐면, 너무나 이제 그런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니까 실제 체험을 한다든지 느껴보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이제 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지만 반드시 오프라인 공간상의 체험 공간 등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특화 거리의 장점은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필요성을 공유하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반드시 특화거리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강북구의 419 사거리와 구이동 일대를 역사, 문화, 예술, 여가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역사와 문화,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살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그런 길로 특화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을 크게 3개로 쪼개서 역세권과 관련된 요 사거리의 초입 부분은 역사문화적인 부분이 아닌 예술문화적인 부분하고 연결한 상권 활성화, 그리고 중간 레벨부터는 역사자원, 특히 4.19 민주묘지가 걸치고요. 그리고 근대역사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역사적 콘텐츠를 길로 좀 더 투영하려고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리, 보행 친화적이 될,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지역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 주민과의 협의. 주민들과 함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초기 사업을 알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협의체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문화예술 특화 주민협의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상권과 관련된 상인들 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의사결정도 빠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전문성도 맞아떨어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의 각 자치구에선 지금도 성공적인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계획이 그저 일시적이고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정책 사업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길이 보존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성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해당 지자체장이 자기의 임기 내에 시작과 끝과 성공을 다 맛보려고 하는 그런 속도 강박증, 그걸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민과 관이 연동할 수 있는 민간의 자율성이 스트리트에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로환경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문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생하려는 거리 상인들의 노력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 혼자 공방을 제가 운영했을 때 2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자본적으로도 힘들고 만약 마음적으로도 힘들더라도 어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분명히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게 돼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의견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 전문가들이 그 스트리트를 보고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관점으로 간다면 뭐 민과 관에 대한 약간 보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관에 필요 없이 민간 스스로가 한번 가로환경 디자인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관에게 요청하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걷다가 마주하는 많은 거리에는 그만의 역사가 있고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트렌드가 변해서 또는 특색이 없어서 사람들의 외면으로 사라져가는 특화 거리들. 무조건 예산을 퍼붓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주민, 상인, 지역의 모든 주체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특화거리는 그 지역의 부흥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